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식품의약국은 그동안 임시 승인을 했었던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추천해도 야유할 정도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질수록 고용주와 고용인의 재택근무에 대한 생각이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개학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애틀란타 지역에서 2만 3천 명 이상의 학생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등 LA 카운티의 부자 동네가 LA 카운티 바이러스 감염률이 가장 높은 도시들이 돼갑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적은 돈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는 스타트업 장의사가 늘어나는 것도 세계적인 빅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인의 81%는 미군을 도와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국인과 미국인을 도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철군 시한을 넘길 수 있다고 밝히자 탈레반이 발끈합니다. 오레곤주에서 극우 무장 조직 프라우드 보이즈와 무정부 그룹 안티파가 충돌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는 허리케인과 폭풍 등으로 미 전역을 강타 중입니다. 뉴욕 등 동부 지역에는 열대성 폭풍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테네시주에서도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 위해 3,300마일을 여행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뉴스는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줄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백신, 이 백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그 백신들이 임시 승인을 받은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보다 원래 더 많은 임상 실험을 또 더 오랜 기간 동안 했어야지만 승인되는 게 백신입니다. 이번에는 예외를 뒀었는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을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동안 임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믿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 일부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 왔던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은 조금 올릴 수 있을지언정 백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세뇌됐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려놓을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16살 이상에 대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접종을 허용했었던 것을 정식으로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난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엔텍, 모더나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은 조금 더 많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두 가지 백신 접종에 대한 부스터 샷을 승인하고 일주일 만에 임시 승인을 정식 승인으로 바꾼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62.4%가 완전한 백신 접종을 했고 그리고 한 번만 접종받은 사람은 70% 훨씬 넘죠. 한국의 경우는 지금 24% 정도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았고 한 번 정도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5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좀 굿뉴스라고 하면은 지금 돌파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차피 그 돌파 감염은 본인이 감염이 돼도 많이 아프거나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1% 미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감염시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감염이 일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비율이 낮다 하는 것이 네덜란드에서 케이스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인데 이게 161케이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침이 여기에 딱 걸렸어요. 넘기면서. 됐기를 바라면서요. 애틀란타 지역이 이제 개학을 한 지 한 일주일이 되는데 꼭 그 애틀란타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요. 폴튼 카운티라든가 지난번 선거하고 나서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았었던 그랬던 폴튼 카운티 또 어느 카운티가 있나요? 귀넷 카운티가 그 조지아주에서는 가장 큰 교육구라고 하면서 가장 큰 그 교육구에 속한다고 하죠. 그 밖에 뭐 애틀란타 시티 교육구 다 합쳐서 23,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지금 헤드라인에는 학생들로만 나와 있는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 교직원들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격리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애틀란타 그 주변 지역만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틀란타가 속해 있는 조지아주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은 개학한 지 일주일 만에 격리된 학생과 교직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애틀란타 시에서만 2,035명의 학생과 스태프들이 지금 격리가 됐고 폴튼 카운티는 6,233명 이상입니다.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안으로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 중,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대학교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악시오스와 제너레이션 랩이라는 곳에서 공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학생들은 그나마 이제 의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니까 백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어서 대학생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실제로 뭐 80% 이상이 완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86%인데 6%만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또 백신 접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은 조금 그 좋은 점인데 대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 측에서는요. 대학교라고 해서 완전히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교도 학교에 따라서 학교의 정치적인 성향도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면 안 되지만 건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50% 조금 넘는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완전히 풀리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하는 뭐 교칙 비슷하게 마련해 놨고요. 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이 백신에 대해서는 훨씬 그 지지를 많이 하는 편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2019년, 2020년 학기에 처음으로 대학교 그 캠퍼스 1학년에 들어간 학생들은 2년을 학교에 가보지 못하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학교 캠퍼스에서의 생활하면은 미국에서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학교 내부에서 하는 학생들끼리의 뭐 거창한 파티가 아니라 실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파티 같은 것들 그리고 실내에서 댄싱을 하죠. 또 파티할 때는 그 댄싱하는 것 하면은 얼마나 가까이 접촉을 합니까? 몸과 몸이.
마음과 마음 이전에.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거, 학생들 때 얼마나 할 얘기도 많아요. 개인 고민도 있지만 이 세상에 고민이라는 고민은 다 안고 이데올로기 이런적인 그 토론도 하고 있는데, 그 하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죠. 그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사과할 망정 그렇게 얘기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마스크 없이 댄싱을 하거나 실내에서 학교에서 캠퍼스 안에서 대화하는 것은 정말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55%고요. 60%의 대학생들은 큰 모임은 학교에서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는 대학생들인데, 뭐 젊은이들이 굉장히 좀 그런 것에 있어서 과감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백신을 맞았을 때만 모든 사람들이, 이 실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만 나도 조금 그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그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확산되는 것이요. 특히 인종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라티노처럼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그 헬스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전에 실험 대상이었어 하고 생각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식구들이 많이 한 작은 곳에 모여 사는 그 히스패닉계가 굉장히 그 접종률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걸리는 감염률이 높았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계속 주말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히스패닉계 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보이라이츠 같은데 뭐 예로 들 수 있잖아요. 동네로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또 가난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 특정 인종이 백인을 제외한 그런 인종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퍼지던 이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웨스트 LA, 또 베니스 비치, 산타모니카 비치 이런 식으로 부자 동네에서 더 많이 감염된다는 겁니다. LA 카운티의 예로만 보면 그래요.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감염 속도가 빠른데, 실내에서 활동하는 활동률이 높을수록, 물론 히스패닉계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살고 실내에서 집에 갔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웨스트 LA나 베니스나 산타모니카 이런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이후에, 웨스트 LA 가보시면 얼마나 술집이 많아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거의 로스앤젤레스의 무슨 뭐 스탠드업 코미디 그 어떤 극장 같은 데는 웨스트 LA 쪽에 많이 있죠. 마가렛 조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이고 할 때도 무슨 팩토리에서 선셋 블루버드 저쪽 서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많죠. 다른 그쪽 웨스트 LA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데는 누가 가겠어요? 조금 여유가 있고 40대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인 30대 사람들이 술집,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지역, 이런 극장 많이 가죠. 그런 일들이 웨스트 LA, 산타모니카, 베니스 주민들이 확 감염률이 높아져서 지금은 가난한 동네보다 이 부자 동네라고 말하는 이런 곳에서의 감염률이 더 크답니다. 적어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또 다행인 것은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바이러스를 적어도 한 번 맞은 사람이 70% 훨씬 이상이고, 전체적으로 다 감염된 사람도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63% 정도는 되는데, 어쨌든 이스트 LA 쪽에서 웨스트 LA 쪽으로 변이 바이러스는 더 많이 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또 다른 셧다운이 없다면 또 다른 어떤 셧다운을 내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6월 달에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 헬스 시스템에서 쓴 돈이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뭐 내 돈 안 낸다면서, 보험으로 다 처리된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의 프리미엄이 오르고, 프리미엄을 누가 내든지 보험금이 오르는 겁니다. 아니면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세금이 오르겠죠. 손익 계산표를 따져볼 때 여기서 지금 무료로 받으면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치러야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백신 접종을 받았던 그 제시 잭슨 목사 부부가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요. 그리고 필 발렌타인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수 그 라디오 호스트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뉴스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 매체가 아니라 제가 가디언에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가디언이 미국 매체보다 더 자세히 보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엘라바마에서 선거 뭐 일종의 선거 유세죠. 2024년도에 대통령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누구도 비난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비난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컬맨이라는 엘라바마의 도시에서 얘기하기를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물론 자유인 것 압니다. 여러분 자유로 하셔야지 되는데 그런데 저는 백신 접종을 추천합니다. 저도 백신 접종 맞았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맞으세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라도 부하고 야유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That's okay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백신이 좋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백신은 좋고 백신이 효능이 없다면 여러분이 금방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것이다. 효능이 있다.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도 야유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본인은 백신 접종을 받았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통령 자신은 마스크 거부하고 뭐 이런저런 일 하다가 감염이 돼서 수십 명의 의사들 또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고 그 뒤에 백악관에서 나오기 전에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본인과 가족, 측근들은 전부 이제 여러 가지 뭐 특권이죠.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시작됐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그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mayb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부터 알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엘라바마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요. 어린이들이 50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미 전국적으로 지금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미국에서 텔레비전이 좋아하는 화면이 있고 싫어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이제 좋아하는 화면은 막 불이 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굉장히 그 동적인 비극이건 희극이건 그런 장면을 좋아하죠. 그래야 사람의 눈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몇 시간 동안이나 국방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이 계속 묻고 했거든요. 굉장히 정적인 장면인데 몇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국방부에 장관이 나와서 또 무슨 뭐 오늘 아침에 국방부 장관은 아니었습니다만 대변인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 대변인이나 부장관이나 장군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라이브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속속들이 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조차 극비잖아요. 탈레반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과 세계인들이 궁금해하면은 그렇게 몇 시간씩 브리핑을 하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총격전이 벌어졌고 미군도 개입됐고 아프가니스탄의 가드, 경비병, 또 독일 지금 합쳐서 일하지는 않거든요. 함께 무슨 나토 연합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탈레반이 공항 바깥에 있는 거죠. 해서 아프가니스탄 가드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게이트 근처에서 지난 주말에만도 확인된 사망자만 7명이 나왔는데 탈레반이 때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도 국민들에게 미국 사람들을 끝까지 전부 구조하겠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지난 20년 동안 미군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할 수 있는 만큼 구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8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해놨는데 미군이 완전히 철군하는 넘길 수도 있겠다. 넘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자 탈레반이 빨리 나가라고. 그 뒤에 만약에 8월 31일에 미군이 완전히 철군을 하지 않을 때의 탈레반의 행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군이 조절을 하리라고 봅니다. 탈레반이 달러, 리저브된 그런 그 외환 달러를 아프가니스탄 은행에서 쓰려면은 미국이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탈레반이 이미 이제 그 돈을 관리할 만한 사람을 딱 해놨다고 하는데 그러나 미국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공항에서 나오기 전에 더 많은 어떤 그 불상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28,000명 정도 일주일 조금 넘었죠. 구출됐다고 하고 어제 하루 동안에 10,000명 이상이 구조됐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민간 항공사에 우리 항공기 좀 빌려달라라고 요청 내지는 요구를 하는 게 참 드문 일이거든요. 군 수송기만으로서 모자라서 그 민간 항공기 6대를 지금 빌렸습니다. 이건 일종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는 도망가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 전의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 지금 도망간 대통령이 2014년도에 선거로 선출됐고 그 전에는 이제 하미드 카르자이가 한 2002년부터 권력을 잡기 시작해서 그 뒤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었죠. 하미드 카르자이가 지금 탈레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레반만으로 100%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구성이 될 것인가. 지난번에 그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아니면 이 하미드 카르자이가 애를 쓰고 여러 가지 탈레반도 눈치도 보고 계산도 하고 해서 뭔가 하미드 카르자이 쪽의 사람도 들어갈 것인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호텔 옥상에서도 지금 구조할 수 있는 사람 169명을 헬리콥터에 태워서 사이공에서 했었던 것처럼 공항으로 이동시키기도 했고 영국 총리가 아마 G7 국가들 정상들에게 로비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8월 31일 이후에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조금 더 주둔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이고요. 미국 사람들 여론은 81%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미국을 도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도와야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나라이건 미국이건 거의 이제 미군 기지인데 기지로 오게 하고 물론 그 오게 하는 사람들은 스페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교육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독립시키겠죠. 그런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도와야지 된다는 사람이 81%인데 당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90%가 지지를 하고 공화당인 사람은 76%, 무당파인 사람이 공화당보다 조금 많이, 민주당 유권자보다 조금 적은 79%가 지지를 합니다. CBS와
YouGov, 영국 여론조사 기구죠. 함께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4월 달에 61%였는데 같은 여론조사니까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지금은 46%밖에 안 됩니다. 4개월 사이에 15%포인트가 지지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많이 내려간 거죠. 경제에 대해서도 4월에 60% 지지율에서 지금은 45%,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4월 달에 81%가 지지했는데 그 뒤에 델타 변이가 막 퍼지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30%나 잡아먹었습니다. 52%거든요. 이런 그 일들이 있고 갤럽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지율이 49%, CBS의 지지율도 46%잖아요. 정말 최저. 근데 갤럽은 7월 달 이후에는 그대로인 셈입니다. 7월 달에 50%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CBS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3%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지지했거든요. 그럼 철군을 지지한 사람은 과반수 이상인 63%, 미국을 그동안 도왔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도와야지 된다는 그것보다 20%나 많은 81%. 그런데 철군을 63%가 지지를 했지만 철군하는 이 과정,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이 과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47%밖에 안 됩니다. 과반수 아래다 하는 것 전해드리겠고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책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도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두는 게 뭐 나쁠 것 없겠죠.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다시 오픈을 하고 제일 처음 방문했었던 정치인이 조 바이든 당시의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관계여서 아프가니스탄이 고대 때부터 있었고 그때는 국가가 설립되지는 않았었고 무슨 고대 때부터 부족으로 뭐 파슈툰족을 포함을 해서 여러 부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몇 세기에 누구 알렉산더 대왕, 뭐 페르시아 왕, 또 뭐 징기스칸이 13세기에 아프가니스탄 그 당시에 부족 사회를 침공을 했고 1700년대 이때쯤 돼서 하나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뭐 영국의 침공을 받았고 왜냐하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인데 그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을 합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영국 정부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물러났고 그 뒤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도 공산당이 생기고 구소련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구소련이 원래는 왕이었는데 구소련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예 소련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10년을 있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소련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훨씬 전에 1934년도에 이미 1700년대에 한 국가로 만들어진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은 하나의 정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1934년도였어요. 그런데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은 소련군이 주둔을 하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공산화시키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번에 미국은 민주화주의를 시키는 것을 실패하고 나온 것이고 과거에 구소련은 공산화하는 것을 실패하고 나온 겁니다.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 공산화하는 것을 실패하고 나올 때 제네바에서 여러 국가에서 이제 서로 서약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뒤에 3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정부로 인정했지만 구소련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도 대사관을 닫았다가 2002년도에 정말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굉장히 잘 지어진 대사관이에요. 오픈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가서 봤죠. 그 이후에도 부통령으로서도 또 여러 가지를 봤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올드스쿨 사람이에요. 본인이 본 것대로 믿고 그 믿은 것대로 정책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생각한 것은 아이가 정말 철군을 하면서 너라도 살아라 하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철조망으로 던지고 이렇게 잘 그 미군이나 영국군에게 주고 부모 떨어져도 이런 나라에 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그런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마음은 국가이익, 내셔널 인트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셔널 인트레스트는 언제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해야지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민주화는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 9.11 사건이 있고 나서 적어도 테러리스트, 알카이다를 무찌르는 거, 그건 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련 같은 곳이 다시는 러시아 같은 곳이 발붙이지 못하게 민주주의의 말뚝을 박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포기하고라도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하던 사이버 테러, 얼마 전에 콜로니얼 그 파이프라인 테러로 동부 그쪽 지역의 분들이 전기가 나가고 가솔린 값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테크놀로지적으로 전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이런 것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 줄 모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군을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분야의 부분의 철군을 시작하기 전에 도망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만나고 하면서 뭔가를 잘 하기로 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정부군이 그렇게 빨리 항복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원한 거죠. 본인이 도망갔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사이공 함락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의 그 장군들은 몇몇 부패한 어떤 무기상으로부터만 무기를 살 수 있었어야지 됐고 모든 정부의 직책도 돈 주고 사고 무슨 예를 들어 경찰국장도 10만 달러만 주고만 사고 그 사이공에서나 카불에서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을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 계산을 못한 거죠. 미국의 CIA도 전부 계산을 못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사이버 테러 같은 것이 더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될 것은 좀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보 부족, 판단 부족으로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 큰 혼란이 오니까 이 혼란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는 중국 이슈도 사이버 테러 이슈도 어떻게 손도 써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부터 수습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그런 점들은 헨리 키신저의 리얼리즘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리얼리즘을 현실로 정치화하기 위해서도 하나를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 싶었으면 완전히 정리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중국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케이블 텔레비전은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던지고 아빠가 아이를 던지고 건네주고 했는데 그 아이 말도 못하는 아기예요, 아기를. 그런데 그 아기의 아빠가 다시 해병대 주선으로 만나고 하는 이런 스토리는 볼 때 텔레비전 시청률도 높아지잖아요. 계속 이런 장면이 비춰질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몰라라 하면서 중국, 사이버 테러 이런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해야지 된다는 미국 여론이 81%가 되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을 한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그의 레가시가 될지도 모르겠다. 오바마 대통령의 레가시가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철군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철군 결정을 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혼란을 앞으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국제정책 전문가라는 그런 어떤 평가가 새롭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가
이긴다. 철군도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글쎄요. 이게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이런저런 의미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 스토리 또 어느 나라나 전쟁과 내전을 겪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뉴스는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이어지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9월 달부터 회사에 복귀해라 하는 회사가 있고 뭐 내년까지 미룬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수준이 되면은 오히려 회사들은 그 재택근무가 아니라 회사에 나와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재택근무를 해봤던 사람들은 회사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인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잠시 뒤에 전해드릴 텐데요. 애플은 1월까지 연장을 했고 원래 뭐 9월 달부터 다시 나와라 하다가 쉐브론과 웰스파고도 뭐 연기했고 아마존 내년 초라고 했고 리프트 우버와 비슷한 회사는 2월 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본사 직원들 나오라고 했는데 2월 달에 나오라고 하면은 23개월 한 달 빠지는 2년이 되잖아요. 2년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점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좋다는 비율이 늘어난답니다. 2006년도에 조사한 것과 2000년도 6월달 지난해 6월달에 조사한 것과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라는 이런 것 많이 조사하는 기구예요. 했더니 지난 6월 달에는 73%가 나 재택근무 좋아 라고 했는데 지금은 83%로 늘어나서 좋다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재택근무를 할 것이야. 그 길을 찾을 것이야 하는 사람이 올 1월 달에 29%에서 지금은 43%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돈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돈 적고 밖에 일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일을 하는 뭐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재택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통근 시간 뭐 3시간 걸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그리고 일단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전처럼. 그래서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회사에서도 이거 비용이 많이 절감되네. 앞으로 계속 재택근무해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Prudential Financial의 부회장인 랍 파르슨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인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회사로서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동안의 우리의 관계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샤워도 회사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나와도 된다. 왜냐하면 집에서 일할 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편한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장의사인데요. 스타트업 장의사가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영국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장례 산업이 뭐 이윤이 그렇게 박한 곳은 아닙니다. 오늘의 미국에도 지금 뭐 한국장의사 또 대한장의사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이죠. 실제로.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그 마지막 고인에 가시는 길에 뭐 돈을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뭐 그것보다는 너무 마음이 다른 데를 갖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돈을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꼭 악유다툼하는 것 같아서 피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관내 값이 장의사에서 평균 얼마 한다 하면은 스타트업 타이탄 관 또 그밖에 너무너무 많아요. 뭐 영국에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전부 온라인이거든요. Good Trust, 뭐 Solace, Cremation 뭐 이런 등등등등 회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회사에서만 뭐 관 같은 것을 싸게 파는 것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아마존에서 파는 것까지 링크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스토리 같은 것도 온라인이니까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시니어가 어떻게 산다 하는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그 솔레이스 크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딱 그 숨지고 나면은 시신 수습에서부터 사망 신고 뭐 확인까지 장의사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대신해 주는데, 이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한답니다. 미국의 장례업계는 1년에 20억 달러 정도 시장인데, 뭐 날마다 한 240분 정도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숨지시는 분들이.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거의 온라인으로 하고 관을 팔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났다는 것, 이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로운 추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탈레반은 통역을 했었던 사람의 브라더를 사형시키겠다, 처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파이저 바이오엔텍이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자 뉴욕시 뭐 여러 그 시 관계자들을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그런 의무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했다고 오늘 아침에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날씨가. 서부 지역은 오늘은 조금 나은 편인데 덥고 그야말로 산불이 나고 하는데, 동부 쪽에는 뭐 허리케인이었다가 어제 밤부터 헨리가 열대성 폭풍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저쪽 뭐 로드 아일랜드부터 뭐 버지니아 또 뉴욕주, 오늘은 매사추세츠주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하고요. 동북부에 뭐 가구들이 그 전기 나가고, 뉴욕, 뉴저지에 계속 비가 내려서 뭐 8인치까지 내린 곳도 있고, 뉴햄프셔, 버먼트도 홍수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로드 아일랜드, 커네디컷, 뉴욕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공항은 아직 괜찮습니다. 공항은 지금 오픈됐고요. 또 이 허리케인과는 달리 테네시주에서는 홍수가 나서 현재 22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역시 홍수가 나서 지금 5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기후변화와 연관해서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뭐 3,300마일을 여행을 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갔다. 이게 그냥 스토리를 들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오레곤주에서 뉴욕으로 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봤다. 별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3,300마일을 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로 했다 하면 스토리가 달라지죠.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실패했어요. 자전거 타고 뭐 배 타고 이렇게 해서 셰파드라는 소년과 아버지 제임스라는 이 두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당뇨였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 또 시도를 해서 Feel so good. 이게 어린이의 얘기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